오늘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어떤 문장의 분류와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분류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의미상부터 하나씩 우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서문은 일반적인 사실을 그냥 서술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keeping your health is important. 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is가 동사인데 이게 긍정의 형태이므로 긍정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보시면 you should not be late again. 너는 다시는 늦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부정어 not이 있기 때문에 부정문이 됩니다. 평서문을 정리하게 되면 마침표로 문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말하며 긍정형과 부정형이 가능하다. 부정형은 동사 뒤에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만든다.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을,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음표로 문장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의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평서문 뒤에 붙여서 만드는 부가 의문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만드는 거나 조동사가 만드는 것, 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반드시 yes나 no로 대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ove him? 너는 그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문장, 일반 동사 love에 대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대답은 반드시 yes, I do가 되든지 아니면 no, I don't가 됩니다. 글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yes 할 때 A가 아니고 S니까 고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당연히 그 일반적인 의문문, 조금 전에 보셨던 do you love him 앞에다가 의문사를 붙여놓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의문문은 의문사에 따르는 어떤 그 정보를 확인하는 문장,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예문에 where do you live인데 이것도 오타네요. 너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라는 예문입니다. 그러면 I live in 부산. 나는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사 where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do you live가 되겠죠.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의문사를 붙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문장을 풀어보면서 문제를 독해를 해가면서 의문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의문문입니다. 부가의문문은 평서문 뒤에 덧붙여서 그 앞에 있는 평서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강조할 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잠깐 보게 되면 You don't know Jake, do you? 여기서 do you라고 하는 것이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문장은 You don't know Jake겠죠. 너는 제이크를 모른다. 그런데 네가 제이크를 모르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Do you? 그렇지 이 말이죠. 그런데 No, I don't 라고 대답하게 되면 아니 나는 몰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모르지? 몰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게 되면 Yes, I do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는 평서문 뒤에 동사 주의 형태로 덧붙여서 앞에 나와 있는 평서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때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뭐 해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긍정명령문, 긍정명령문은 반드시 문장의 시작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be polite to the old, 어른들에게 공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장의 시작을 부정어인 never나 don't로 시작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명령문, 즉 동사 원형 하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n't do that again,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유형의 명령은, 청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배웠죠. 청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우리 뭐뭐 하자라고 상대방한테 제안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인 형태는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let's go get something to eat. 우리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먹을 걸 얻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먹으러 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명령문을 정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요구나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상대방한테 뭐뭐 하라라고 시키는 긍정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무언가를 하자라는 청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어떤 사실에 대한 기쁨이나 슬픔, 놀라움들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두 개로 나누는데요.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아, 그 명사 정말 뭐해?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어수는 what 뒤에 부정관사, on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요. 그리고 형용사,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항상 주어 동사는 거의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what, 형명, 주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관사 on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를 공부할 때 배웠듯이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이거나 또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인 경우에는 부정관사 on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밑에 예문에 보게 되면 What a handsome guy he is. 그는 진짜 잘생긴 놈이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guy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기 때문에 지금 what 뒤에 부정관사 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guy를 복수형으로 바꾸어서 guys, 쟤들 정말 잘생겼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What handsome guys they ar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바뀌게 되면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요 형태입니다. 명사를 불가사 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를 주었을 때 부정관사 on을 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입니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와 부사를 감탄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형용사해, 정말 부사해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외우실 때는 how 형부 주동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How interesting the book is. 그 책 진짜 재밌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the book is를 강조할 때 어떤 거를 강조한다? interesting 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what은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감탄문,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 쓰는 감탄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미상의 분류를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구조적인 분류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영어 문장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영어는 문장은 크게 단문과 중문 그리고 복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장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단문은 뭐냐면요. 단문은 우리가 앞에 영어 문장에서 설명을 했듯이 주어부와 수로부, 즉 주어가 있는 곳과 동사가 있는 곳이 합쳐진 것,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절이라고 다시 공부를 배울 건데, 이 주어부와 수로부의 형태가 하나만 있는 형태를 우리는 단문이라고 합니다. 밑에 예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I have some books, 나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I 하나고요, 동사도 have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즉 절이 하나인 문장은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이해되셨으면 중문과 복문은 접속사의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요. 중문이라고 하는 건 이 단문이 두 개의 단문이 나왔을 때 이 단문을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는 나중에 접속사 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나 문장, 절과 절, 구와 구,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때 쓰는 거. 쉽게 이해하시면 연결할 때 쓰는 게 접속사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연결한다. 즉 중문을 그러면 단문과 단문이 문법적으로 대등한 걸 연결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알아두실 게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and, but, or, so, for 이렇게 영어에는 등위 접속사는 5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s rich but not happy. 그는 부자이지만 행복하진 않아. 여기서 but이 바로 등위 접속사가 되고요. but 뒤에는 지금 he is가 생략되어진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문인데요. 복문은 동일하게 단문과 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로 연결하는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종속 접속사를 이해하시려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5개, 아까 말씀드렸던 and와 but, or, so, for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 접속사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접속사 파트에서 아닌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As he is working, he is likely to succeed. 그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거야. be likely to는 뭐뭐 할 거야, 할 것 같아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때 as는 때문에, 즉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등위 접속사 5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